여러분 지금 대선 과정에서 또 하나 논쟁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논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발언을 했죠. 그랬더니 전쟁광이다, 천벌 받을 것하고 맹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북 선제 타격 이 얘기가 나온 얘기 자체가요. 자, 여기서 전쟁관 천벌 받을 것 이렇게 말하는 대상은 당연히 북한이 돼야겠죠. 북한이 마10 이렇게 돼요.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마10 이런 극초음속 가능성이 있다. 요번에 탄도미사일이 발사한 게 어제 발사한 게 엿새 전보다 진정이 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는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마10 짜리 미사일을 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마10짜리 초음속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날리면 우리가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뭐로 발사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다. 자, 전쟁광 소리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전쟁광 소리는 북한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북한에 대한 비난을 먼저 해야 되는 걸 까먹고 윤석열이 전쟁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의 미사일을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뭐냐? 문재인 정부도요. 문재인 정부도 이거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킬체인이라고 하죠.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킬체인은 여러분 보죠. 표적 탐지, 식별, 판단 결심, 무장 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적 탐지인데요. 여기 표적 탐지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북한의 고정 미사일 기지는 여러분 생각보다 탐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정형 기지는 이렇게 나중에 얘네들이 열고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몰래 쏘는 거. 자, 이게 지금 북한이 몇 개가 되냐면 200개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200개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동식 발사대 200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200개 정도. 그러니까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항상 탐지를 해야 됩니다. 탐지. 항상 탐지를 해야 돼요. 그럼 탐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공위성, 정찰기, 그리고 이제 휴민트, 사람 정보겠죠. 모든 정보 자원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200개 정도의 이동식 발사대를 우리는 항상 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감시 정찰 위성, 통신 위성, GPS 위성 쭉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공격하러 갈 때 북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부시러 갈 때 표적 탐지 식별한다 판단 결심해서 때리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가야죠. 몰래 가야죠. 몰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떠야 됩니까?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몰래 뭐가 먼저 떠야 되죠? 스텔스기가 필요하죠. 몰래 뜨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를 뭐라고 하죠? F-35라고 하죠. F-35라고 합니다. F-35가 떠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쟤네들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부셔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한 건 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부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제 타격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선제 타격 발언이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 윤호중하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이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타격한다. 이거는 1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도 했어요. 킬체인은 니들 정부의 정책이기도 했다.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은 이 등신들아 니네의 정책이기도 했다고. 윤석열의 발언에 이거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지적이 당하는 거 선제 타격은 항상 뭐예요, 여러분? 근데 100% 완벽한 선제 타격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론적으로 갑시다. 원론적으로 가면 여러분 이게 이제 억제예요, 억제.
억제, 영어로 하면 deterrence라고 합니다. deterrence라고 하는 R이 두 개였나? deterrence라고 하는 건데 억제력은 뭐에서 생기냐? 첫 번째, 조금 전에 북한의 투하 수단, 북한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사일밖에 없죠. 전투기 싣고 폭격기 들고 와서 그럼 죽으려고 기 쓰는 거기 때문에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투하 수단, 미사일을 사전 감지, 선제 공격,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게 싫으면 억제력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죠. 근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X죠. 대신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야? 세 번째가 뭐예요? 미국의 핵우산이죠. 미국의 핵우산.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도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는 핵우산. 근데 미국한테, 아니 우리가 핵 공격당했을 때 니네가 핵우산 제공 안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핵무장 할게. 그럴 때마다 미국이 얘기하는 게 있죠.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는 곳에다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는데, 그걸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우리의 패권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러겠니?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는 한 너희는 우리의 핵우산이 보장된다는 걸 믿어.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우리는 핵무장 해야죠.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의 첫 번째는 킬체인을 작동시키고 두 번째 핵우산, 이 두 개를 믿는 거. 이게 두 가지 믿는 거. 그러니까 핵무장은 우리는 지금은 생각하면 안 돼요. 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일단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인데 이 킬체인은 선제 공격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이거를 전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문재인 정부도 이 킬체인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정책이었습니다. 진해 정부 하에서의 정책이었던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하고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을, 그거를 전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얘네들이 정말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의 얘기 스토리 전개할게요. 북한이 마10 초음속 무사일을 쐈고, 마10 초음속은 우리게 탄도미사일로 요격, 그러니까 그 안티발라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시스템, 팩 시스템으로는 이거를 요격을 가능한 미사일이 아니란 얘기고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발사대에서 떠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킬체인이 작동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 문재인 정부의 이 국방 정책을 한 번 더 확인했을 뿐인데, 얘네들이 전쟁광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죠. 그리고 이제 국힘은 이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다. 현재 타격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자체가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이라는 걸 깔고 있는 거고, 2016년에서 2020년 국방 중기 계획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었던 건데, 문재인 정부도 이거 킬체인하고 코리아 MD 이거 계속 가지고 왔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헛소리 한 거다. 윤호중 의원이 헛소리 한 게 또 있었어요. 이게 200만 원 있죠. 사병 200만 원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이거 이재명의 정책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윤호중이 지금 2번 걸려든 건데, 본인들도 200만 원이 정책이고 선제 타격이 정책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게 뭐냐면 윤호중은요,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없고, 자기는 그냥 이 사람들 어지간한 서울대 주사파의 코어 오브 코어거든요. 윤호중도 그 시절에 자기는 주사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신들 후배들 다들 데리고 나와서 얘기해볼까? 어디 한번? 저 한번 고소해 주십시오. 서울대 후배들 나와서 당신의 그 당시의 행태를 얘기하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